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그 GPU 병목 세 번째 오버드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드로우죠. 드로우 그린다, 오버 반복해서 그린다. 어떤 픽셀이 하나 있다면 이 픽셀에 우리가 색을 칠할 때 한 번 색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반복해서 그림 그리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 자, 이게 오버드로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프레임의 어떤 프레임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번 이상 같은 픽셀에 어떤 값을 갖다 집어넣는 행위, 오버드로우입니다. 당연히 그린 명령은 다르겠죠. 다수의 드로우 콜이 발생된 경우고요. 이게 왜 성능과 영향을 미칠까요? 한 프레임을 그릴 때는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프레임의 어떤 픽셀에 한 번 그렸을 때 쓸 수 있는 시간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 t라는 시간 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만약 이 픽셀에 두 번 접근해 가지고 두 번 그린다면 결국 각각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시간은 절반인 2분의 t 시간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세 번 덮어서 그린다면 3분의 t 시간 만에 이 그리는 작업들을 다 완료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오버드로우가 발생한다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건물들의 물체가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 있죠.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가 가려지는 건데요. 자, 이 오버드로우를 갖다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 픽셀에 여러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버드로우는 실제 그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버드로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물체가 가려졌을 때 뭘 그릴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접근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빨간 상자가 파란 상자의 앞에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은 색깔을 바꿀까요? 당연히 빨간 상자가 그려져야 될 영역이 되겠죠. 다시 보자면 자, 이 영역은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니까 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뭐가 그려져야 되느냐, 빨간 녀석이 아마 그려져야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는 두 개고 어떻게 이걸 그릴 거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어떤 녀석입니까? 카메라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그려지고 뒤에 있는 것이 가려지는 게 당연하겠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Z 버퍼라는 겁니다. 우리가 컬러를 이렇게 입력하는 이 프레임 버퍼 이름이 뭡니까? 컬러 버퍼 또는 프레임 버퍼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죠. 자, 이 컬러 값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버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버퍼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물체가 가깝고 먼 정도를 갖다가 기록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상의 어떤 픽셀이 결정될 때 보시면 다음과 같이 중첩된 경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축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X축, Y축, 그 다음에 이 앞방향을 향하는 축 자체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Z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Z 값 자체가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깊이 값, 자, 얼만큼 가깝고 뭔가를 갖다 결정하는 깊이 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Z 버프라고 부르고요. 보시다시피 가까이 있는 것을 좀 진하게 그리고 먼 것을 그냥 연하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것은 보통 뭐 24비트 정도 비트가 할당돼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그러면 한 픽셀 같은 위치에서 값을 비교해서 더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는 오브젝트의 컬러를 갖다가 취해서 이 컬러를 그리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거 갖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엄밀하게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Z 버퍼가 다음과 같이 비어져 있습니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네요. 우리가 가까운 것이 더 큰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S3가 Z 값이 15라고 가정을 하고요.
S2 뒤에 있는 S2의 Z값이 10, 맨 멀리 있는 Z값 S1이 5라고 칩시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그릴 때 S2를 그렸네요. S2라는 이런 오브젝트를 갖다가 그렸을 때, 자, 0으로 초기화된 이 Z버퍼 안에 10이라는 값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S1을 그렸습니다. 자, 이때 S1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 영역에도 S1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뭘 비교하는 거예요? Z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미 10이라는 값이 5보다 더 가까운 값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S1의 5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다가 덮어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Z 테스팅, 버퍼 테스팅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테스팅 결과로 예, 덮어 쓰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때는 사실 퍼포먼스상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체크만 조건 검사를 해가지고 이미 더 가까운 녀석의 Z값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 스킵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5와 10이라는 두 물체의 Z값이 결정되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지금 S3가 덮어쓰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S3는 가장 가까이 있는 15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이전에 5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지금 이 영역, 자, 색깔 좀 바꿀까요? 5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이 영역들이 15라는 값으로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죠. 마찬가지. 자, 이 영역도 원래는 5였는데 15라고 지금 덮어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0이 적혀 있었던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덮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죠. 앞에는 조건 검사를 통해서 이미 10이란 값이 5보다 크기 때문에 5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S3가 들어왔을 때는 가장 앞에 있는 녀석이 맨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은 사실상 자, 오버드로우가 발생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쓰고 다시 쓴다는 것 자체가 오버드로우이고 이게 상당히 큰 부하를 가져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하가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번과 같은 경우가 우리 힌트가 되겠죠. 먼저 그려지는 물질이 자, S2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S1을 그렸을 때 어떻습니까? 자, 조건 검사에서 다시 오버드로우가 생기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녀석부터 그리고 그 다음 점점 뒤에 있는 물체를 그리면 되겠죠. Z값이 이 경우에는 큰 녀석부터 작은 녀석으로 이 데이터를 소팅해서 정렬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 물체들을 차례로 그린다면 아마 오버드로우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실제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G버퍼 알고리즘이라고 지금 소개드린 것에 이름을 부르는데요. 원래는 픽셀 쉐이더 단계 이후에 이 단계에서 오브젝트 여러 개가 섞일 때 이제 G버퍼링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재테스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결정하는 픽셀 쉐이더 단계의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던 GPU에서는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딩, 픽셀 쉐이딩 이전 단계에서 얼리 뎁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단계를 미리 수행합니다. 이때는 컬러 값은 검사하지 않고요. 단지 G값만 가지고 G값을 결정하는 테스팅 단계가 얼리 뎁스 테스트라고 존재합니다. 자, 이게 일단은 여러분 오버드로우가 가기 전에 실제 GPU에서 뎁스 테스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버드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뎁스 소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먼저 그리고 나중 물체는 뒤에 그리는 전략을 쓰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버드로우가 문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